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에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a의 x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fp는 m, fq는 n, fr은 l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이 요놈을 나타낸 것은 하고 보기를 쭉 줬어.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fp는 m이니까 a에다가 p를 집어넣은 것은 m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그냥 지수 문제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함수가 있는 것 뿐이지 지수 문제랑 똑같다. 그럼 q 집어넣었을 때는 a의 q승, 그놈은 얼마다? n이다. 마찬가지로 a에다가 r 집어넣은 것은 그놈은 얼마다? l이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요놈을 f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a에다가 p 플러스 q 마이너스 r 요거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두 놈을 더해놨고 얘는 빼놨으니까 요 두 놈은 곱해주고 얘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l분의 mn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이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뿅.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함수에 뭘 구해달래요?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역함수라는 놈을 구하고 a를 집어넣은 것은 1이다, 28을 집어넣은 것은 b다. 이것을 만족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진짜 구하세요 이 말 아니면 역함수라는 언급이 나왔을 때 역함수 안 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쵸? 지금부터 뭘 구하면 되는 거야? f의 a 플러스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b에 이렇게 마이너스 2승까지 처리해 주시고요. 요 놈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a랑 b만 구하면 되겠죠.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봤더니 여기에 g라는 놈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괜찮아. 여러분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f에다가 g를 쳐박은 게 그게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g에다가 내가 하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별이 된다면 f에다가는 반대로 뭘 집어넣었을 때, 별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하트가 된다. 이것만 써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요 녀석도 g라는 놈을 진짜 구해서 a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f의 1은 a다. 요걸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g에다가 28을 진짜 집어넣어서 b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f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b를 집어넣어서 그놈은 28이다.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그럼 빨리빨리 f만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일단 f1은 그냥 그대로 1축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놈을 뒤집어서 3이 될 것이고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a가 4라는 건 그냥 암산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fb는요, 여기다가 b 집어넣어야 되는데 3분의 1에다가 b-2승을 한 다음에 1을 더한 것이 28이 된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27이 될 것이고요. 대체 3분의 1을 어떻게 하면 27이 될 것이냐. 일단 요 친구가 얘를 뒤집어 줘야겠죠. 뒤집어주면 3이 될 것이고 그놈을 3승하면 27이 되니까 요 귀여운 친구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네요. 그래서 b라는 놈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약간의 암산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와 b를 구했어요. a가 4, b는 마일. 그래서 두 놈을 더하면 얼마야? 3.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3에서 2 빼니까 얘가 1이네요. 그래서 3분의 1의 1승이니까 3분의 1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3분의 1과 1을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4분의 4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만 찾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역함수의 성질 요거 이용해서 빨리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점 0,1을 반드시 지난다.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모든 거의 0승은 1이죠. 항상 0,1을 지난다. 얘는 참이네요. 2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곡선이다. 그러면 밑의 종류를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간 태초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겠죠. 밑이 착할 수도 있고 밑이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무슨 축을? x축을 무슨 선으로 갖는다? 점근선으로 하는 곡선이다.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3번은 f에다가 이제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 보래요. 그러면 a에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우변 한번 해보니까 a의 x승이 될 것이고 곱하기로 연결해서 a의 y승이 된다. 이렇게. 이건 간단한 이제 여러분들 지수법칙이죠. 이 지수법칙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3번도 역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x가 0보다 큰 범위. 여기에 이제 y축이 있고 여기가 0,1이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y축이 있고 요놈의 좌표가 0,1일 때 이쪽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이 착할 때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요 4번이 맞지만 밑이 나쁠 때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게 반대예요. x값이 증가하면 되려 y값은 감소한다.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보통 낚시인데 x가 0보다 크다는 이 내용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그래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자고.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 없잖아. 그쵸?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밖에 없고 밑이 착한지 나쁜지를 얘기 안 했으니까 둘 다 고려를 해서 둘 다 맞아야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보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 그래프는 쫙쫙쫙 뻗어나가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을 다 출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맞고요.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양의 실수의 집합이다. x축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x축이랑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출력되는 모든 함수값들은 전부 다 양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 2번 한번 풀어봤고요. 밑에도 이제 옳은 것 여러분들 찾아볼 텐데 이런 거 조심하세요. 밑의 종류를 정확히 주지 않으면 둘 다 고려해야 된다. 아시겠죠?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 자, 필수 예제 3번. 3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그림은 y는 10의 x승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a와 b와 c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렇지.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여러분들이 a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된다고 했으니까 10의 a제곱, 10의 a승은 2다. 이렇게 식하나를 세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를 그대로 집어넣은 게 4라고 했으니까 10의 b승은 얼마다? 그렇지, 4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를 집어넣은 건 5라고 했으니까 10의 c승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3c 얘네들을 계산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었어. 그럼 3c가 필요하니까 여기 일단 3c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왼쪽에서 세제곱을 했으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세제곱을 해서 125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지수, 요 지수들을 전부 다 뭐 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식은 지수를 다 더할 때는 전체식은 다 곱하는 거죠. 완전 지수잖아. 그치? 함수만 다루고 있고 다 지수야.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10에 a 플러스 b 플러스 3c 제곱은 요렇게.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2와 4와 125를 곱하면 되는데 계산이 되는 놈 더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250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그렇지, 이렇게 1000이 되겠네요. 1000의 또 다른 이름은 10의 3승이니까 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요 지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25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또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를 주고 데이터 몇 개를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입력해 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럼 함수를 지금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베타를 토도도도독 집어넣은 것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4분의 1을 요 무리함수에 집어넣은 거, 요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식 한번 세워주시면 지수함수의 베타를 집어넣은 것은 뚜시뚜시 4분의 1을 무리함수에 집어넣은 거, 요 놈이랑 같다. 요렇게. 그럼 루트 4분의 1은 여러분 2분의 1이니까 베타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바로 지수 방정식 개념도 필요 없고 그냥 암산도 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알파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래? 그렇지. 무리함수에 집어넣은 것은 알파를 무리함수에 집어넣은 것은 루트에 집어넣은 것은 4분의 1을 지수함수에 집어넣은 거, 요 놈이랑 똑같다. 요렇게. 그러면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요, 알파는 요거 제곱하면 2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랑 누구를 구했다? 베타를 구했다. 그럼 알파도 제곱하고 베타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제곱해 주시면 알파의 제곱은 2가 될 것이고요.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지,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대입을 통해서 단지 지수의 연산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잘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 예제 4번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왼쪽 문제 보니까 다음 세
세수를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지수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수에서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지수 함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 다룰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때는 이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정확히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4의 3분의 1승,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3분의 1승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은 8의 4분의 1승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은 2에, 여기가 이제 0.5니까 여러분들 2분의 1승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놈을 전부 다 밑이 2인 놈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 왜냐면 4, 8, 2는 다 2에 관련된 숫자니까. 그래서 이 놈을 2의 3분의 2승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녀석은 2의 4분의 3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2의 2분의 1승이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2의 X승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괜찮나요? 그럼 얘처럼 이렇게 밑이 2로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밑이 2로 굉장히 착하죠? 그러니까 누구끼리 비교했을 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큰 놈이 제일 큰 놈이야. 왜? 밑이 2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에 있는 놈들만 비교를 해서 대수를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수에 있는 놈을 비교해서 따질 때는 분수인데 통분이 안 돼 있네요. 그럼 통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2분의 1로 통분을 하시면 이 앞에 있는 놈은 12분의 8이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놈은 12분의 9가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12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대빵이고요. 얘가 제일 작은 꼬레비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쓸 때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다음 세수를 또 큰 수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이 녀석은 밑이 다 똑같네요. 밑이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럼 누구만 비교하면 되나? 3분의 2, 2분의 3, 2분의 1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다 밑이 0.3으로 다 똑같으니까 이번에 좀 반대 개념을 좀 써야 됩니다. 아무튼간 얘네들의 대수를 비교 한번 해보면 다 통분을 했을 때 6분의 4가 되고요. 통분을 하면 6분의 9가 되고요. 통분을 하면 6분의 3이 돼서 누가 제일 크냐면 요 녀석이 제일 크고요. 요 녀석이 제일 작네요. 그런데 밑이 얼마였기 때문에 그렇지. 밑이 0.3이었기 때문에 밑이 0.3인 지수의 역할, 지수의 상태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는 누가 제일 큰 거다. 그렇지. 얘가 제일 크게 돼요. 그리고 얘가 제일 작아지게 되는 거죠. 밑이 뭐하니까? 0과 1 사이, 나쁘니까. 됐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누가 제일 크다고요? 그렇지. 요 녀석이 제일 큰 놈. 누가 제일 작은 놈? 요 녀석이 제일 작은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요 놈, 제일 끝에 놈 먼저 쓰고 요 놈 쓰고 요 놈 쓰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밑이 나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유제도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y는 a의 x승 그래프가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였더니 다음이 되었다. 이렇게. 그때 a 플러스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세요.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들 a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요번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래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m을,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는 건데 여기 있는 놈이 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n이 되겠죠. 요 놈이 누구랑 지금 일치를 해버렸대요. 앞에 4 있고 2분의 1 있고 x승 있고 마이너스 5가 있다. 요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얘를 지수법칙에 의해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2분의 1에 x-2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4의 또 다른 이름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놈을 강제로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쵸? 마이너스로 얘를 끄집어내면서 얘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쵸? 앞에는 2분의 1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x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요 놈을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전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m이 될 수 있는 것은 2다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n은 그대로 뭐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밑 a가 이렇게 2였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a 더하기 m 더하기 n 구하랬으니까 이 녀석들을 싹 더해주면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렇지. 얘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밑이 얼마기 때문에, 그렇지.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근선이 원래는 y는 0이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를 지금 5만큼 내린 거니까 마이너스 5라는 이렇게 점근선이 필요하고요. 지나지 않는 사분면, 사분면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0,0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0을 그냥 툭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모든 거의 영승은 1이라서 4에서 5를 빼는 개념이 되고요. 요놈의 좌표는 0,-1이 돼요. 그러면 4분면, 즉 0,0의 위치가 필요하고 0,0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x축과 무슨 축, y축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 그래프가 x축, y축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분면 중에서 2, 3, 4는 지나지만 1은 절대로 지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지나지 않는 4분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제 1, 4분면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깔끔하겠죠.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이다.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더니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0을 지날 때 이게 밀려있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y는 2에 2x승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모르는 게 일단 여러분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재빨리 식을 두 개 찾으면 되는데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돼 있으니까 시작과 동시에 b가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그림이 아니야.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바로 이 그림과 같대요. 그래서 요 놈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요렇게. 요거 여러분 좀 조심합시다. 이 전체 부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x만 마이너스 x로 바꾸라는 거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게 바로 누구다? 이 그래프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볼 필요도 없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10을 얘가 지나준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거 a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 바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y 자리에다가 10을 넣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얘가 8이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a, b를 구해버렸고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1을 더해서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6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각 함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지수함수를 보니까 2의 1-x승. 이렇게 지수 자리가 x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그래프의 개형만 빠르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이 지금 착한가요, 나쁜가요를 물어보면 착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바라볼 때는 항상 x 앞에 있는 개수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밑이 2분의 1인 거니까 밑이 나쁘네요. 뿅. 그림 끝.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세팅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여러분들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만 바라보겠다는 뜻이고요. 재빨리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최대, 1을 집어넣어서 최소다. 이러면 끝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최대값은 4.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모든 거의 영승은 1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하게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가끔 요거 이제 못해서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지수법칙 쓰면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2분의 3의 x승이에요. 아주 쉽죠? 끝. 지수법칙 쓴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밑이 착한지 나쁜지만 알면 되는데 밑이 착하네요. 분수잖아요, 선생님. 분수가 나쁜 게 아니라 1보다 크면 착한 거, 1보다 작으면 나쁜 거죠.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밑이 착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간을 줬어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구간을 세팅했으니까 여기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잘 가세요. 여기만 보겠다는 뜻이고요. 0 집어넣은 함수값은 최소가 될 것이고 2 집어넣은 함수값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최소 먼저 구해보면 모든 거에 0승은 1이니까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그대로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9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최대 최소를 구해버립니다. 뿅.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지수함수가 있긴 있는데 4의 x승, 2의 x승이 있네요.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치환하고 싶죠. 그리고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치환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치환을 할 건데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고 싶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t제곱 지수법칙 써서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지수함수를 2차함수로 만들었으니까 t의 범위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뒤에 조건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t는 0보다 크다는 안전장치만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재빨리 이 녀석을 다시 함수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2의 x승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리면 되고요. 0부터 2까지 구간을 세팅하면 0부터 2까지 구간을 세팅해서 이 부분만 보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럼 0 집어넣은 함수값 한번 구해보니까 모든 거의 0승은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4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만 바라봤을 때 1과 4 사이에 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귀염둥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아래로 볼록.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2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1부터 4까지 세팅해야 되는데 1이 2에 가깝네요. 4는 저 멀리 있네요. 여러분들 오버해서 세팅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바라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때가 최소라는 사실, 이때가 최대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고 굳이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4에서 8 빼니까 현재까지 마사, 거기다가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얻어내는 거고요. 4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16에서 16 빼니까 없어지면서 뭐만 남니? 그렇지, 3만 남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치환을 하면 범위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답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필수예제 6번이었고요. 밑에 유제 풀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7번. 7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다. 다음 각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최대값이 있으면 구하는 거고요. 최소값이 없으면 뭐 안 구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이놈을 보니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놈이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사실은 요 놈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그릴 수 없다. 직접적으로 그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뭘 쓰겠다? 이론을 쓰겠다. 그럼 이론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 밑이 착하니까 요 지수 자리에 있는 놈, 요 놈이 최대일 때 전체는 최대를 가질 것이고 요 놈이 최소일 때 전체는 최소로 같겠죠. 그쵸? 그러면 2차 함수,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이 2차 함수만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귀염둥이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 꼭지점이거든. 꼭지점을 구할 때는 빠르게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2라는 사실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을 갖네요. 그럼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요? 2 그대로 집어넣으면 4에서 8 빼니까 마사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무슨 값만을 갖는 거야? 그렇지, 최소값만을 갖는 거야. 그리고 밑이 착하기 때문에 이 전체도 무슨 값만 갖는 거예요? 최소값만 갖는 겁니다. 따라서 답을 쓸 때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그렇지, 여기 마3이라고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자리가 마3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니까 2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8분의 1이다. 이렇게 8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여러분들 써주면 더 정확하겠죠. 그쵸?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밑이 나빠요. 근데 이 위에가 x에 관한 2차식이다. 역시 이론으로 풀어야 되고요. 밑이 나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최대면 전체는 최소, 반대로 요 녀석이 최소면 전체는 최대가 될 것이고요. 요 안에 있는 2차 함수만 조심스럽게 그려보시면 역시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 놈이죠. 요 놈 빨리 구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요거 써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툭툭 집어넣어서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우연일치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함수는 무슨 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쵸? 밑이 나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 전체가 가지는 최대값은 그렇지. 3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뭐하다? 그렇지, 없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른쪽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맞죠? 이론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뒤에 x에 대한 좀 디테일한 범위를 줬어요. 이렇게 x의 범위를 더 추가시켜줬다.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 꼭지점 한번 두루루뚜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b를 써서 1 이렇게. 그럼 다 보지 말고요. 어디만 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이 2에 가까우니까 이 자리를 2를 쿡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1은 저 멀리 있다고 여러분들 오버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최대값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최소값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값 한번 구해보자. 최대값은 그대로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쿡쿡 집어넣어서 뿅뿅 1 1에서 1 넣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최대값은 요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밑이 나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요렇게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렇게 생긴 함수. 여기서 이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뭘 넣으면 돼? 그치.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콕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다.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할까요? 4. 계산 한번 할까요? 4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왼쪽 문제를 보니까 fx를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를 이렇게 더해놓은 그런 형태인데 요놈과 요놈이 여러분들 보자마자 역수관계다. 이런 느낌 딱 봤죠. 그러면 사실 지수함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 두 녀석이 역수관계라는 걸 알면 재빨리 무슨 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그렇지.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항상 지수함수는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치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0보다 크다는 안전장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놈이 역수관계니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자, 두 놈 곱하면 얼마인가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재빨리 요 녀석의 뭘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요 녀석은 2잖아요. 그럼 2에다 그대로 5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7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최소값만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 최소를 갖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언제 최소를 갖는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산술기하에서 복습 잠깐 해보면 이렇게 같다. 즉 등호가 성립할 때의 상황을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의 상황은 두 주인공,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있는 이 두 주인공이 뭐 할 때야?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얘네들을 더한 게 최소값 2를 갖는다고 했고 두 놈이 같다고 했으니까 각각 얼마씩 먹어줄 때, 그렇지, 1을 먹어줄 때 이 최소값이 발생을 하나 봐. 그러면 요 녀석이 1이 되고 요 녀석이 1이 돼야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따라서 정확히 쓴다면 x가 뭐일 때, 그렇지, x가 0일 때 최소값 7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 답이겠네요. 그쵸? 오른쪽 문제 한번 보니까 이번엔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슬쩍 보니까 4의 x승, 4의 마이너스 x승 요것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빼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종속 변수라는 개념이거든. 물론 이 문제가 얘가 최소를 가질 때 동시에 얘가 최소를 갖는 것까지도 맞아요. 근데 얘가 최소면서 동시에 얘가 최소라고 해서 이 전체가 최대값을 갖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이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바로 통째로 치환하는 개념이죠. 그럼 이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체 범위가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녀석은 항상 플러스고 이 녀석도 항상 플러스고 두 놈이 항상 역수니까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자체 범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조심하자. 그러면 역수의 합에 관련된 공식에 의하면 이 귀여운 친구가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을 t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2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좀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함수가 이 녀석을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게요. 2t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상수 2와 여기 있는 3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t에 관한 귀염둥이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 꼭지점이고 꼭지점은 재빨리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렇게 구해주시면 1이겠네요. 그쵸? 자, 완전 제곱식으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건 이제 그만. 물론 하셔도 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이니까 이제 좀 제발 좀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은 함수값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t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은 t에 대해서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만 보는 거야, 이쪽만. 굳이 열심히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얘만 보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2를 집어넣은 함수값,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걸,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재빨리 여기다가 2를 쿡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되니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그렇지. 5를 갖는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통째로 치환할 때는 그냥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산술기하를 이용한 자체 범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빡센 것도 있잖아. 누구 그렸어? 얘 그리는 연습도 했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의 지수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번부터 천천히 풀 건데, 일단 밑이 2고요. 이쪽은 밑이 4네요. 그러면 요 녀석을 재빨리 밑이 2인 놈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2x승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끼리 같다. 이러면 되겠네요. 또시 이렇게. 그러면 x의 제곱 넘기면서 마이너스 2x 넘기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놈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9구단을 외자 3일은 3 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 할게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밑이 4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요. 요 16분의 1이라는 놈을 4를 뒤집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밑이 4로 똑같기 때문에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고 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그대로 넘어가니까 2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대로 넘기니까 3이 되면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빨리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어떤 관계야? 그렇지. 역수 관계죠? 그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빨리 3분의 2로 만들어주고 지수를 마이너스 승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누구랑? 요 녀석이랑. 그치? 요 녀석이랑 둘이 뭐 하면 되니까? 같으면 되니까 밑을 통일시켰으니까 지수끼리 같다 해서 넘기시면 3x 그쵸? 그대로 3 있으니까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을 보니까요. 밑이 3이고 밑이 3인데 이렇게 나누기 형태를 만들어내라고 했으니까 재빨리 3에 여기서 얘 빼주면 되겠죠. 그대로 빼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근데 81의 또 다른 이름은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밑을 통일시킨 상태에서 누구끼리 비교해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두 놈을 뚝뚝 갖다가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구구단을 보죠. 1은 1. 위에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빨리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간단한 얘기야. 그냥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재빨리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끝.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자, 다음은 필수예제 10번. 10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만났던 거랑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밑이 달라요. 그쵸? 밑이 다른 상태인데 밑을 통일시키려고 쓱 봤더니 지수가 똑같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지수가 똑같으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얘가 그냥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밑이 똑같으면 되잖아요. 지수가 똑같은 상태니까 밑까지 똑같아 버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요 놈 두 놈이 그냥 같다 해서 x-2라는 놈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도 요 지수 자리가 얼마가 되면요? 0이 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밑이 달라도 여러분들 모든 수의 영승은 다 1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요 귀여운 친구 얘가 얼마? 4면 돼요. x가 4면 요 지수 자리가 0이 돼버리니까 또 모든 수의 영승은 1, 모든 수의 영승은 1. 요게 또 가능하단 말이죠. 따라서 이걸 풀면 x는 5도 나오고요. x는 뭐도 나옵니까? 자, 4도 나옵니다.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x는 3보다 크다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러면 되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수를 음의 정수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음의 유리수승, 음의 실수승 이건 안 돼요. 그쵸? 음의 유리수승, 음의 실수승 이런 건 안 되는데 음의 정수승을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음수일 때도 여러분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수 법칙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도 사실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의 값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자리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툭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놈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3이 되고요. 이쪽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계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라는 놈을 적용시켜주면 뒤집어 줄 것이고요. 그놈의 5번 곱해. 이놈을 5번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요, 죽어요? 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살고 3의 5승분의 1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3의 5승분의 1이기 때문에 두 놈이 서로 다르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장치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얘를 고려했을 때 얘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안정장치가 있는 거야. 이것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문제에다가 내가 지금 안전장치를 빼놨네. 이 문제에 뒤에 안전장치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걸려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PPT 만들면서 안전장치를 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안전장치가 대충 그냥 어느 정도로 생겼냐. x가 0보다 크다. 안전장치 걸게요, 내가 지금. 여러분 책에는 요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로 했는지 기억이 살짝 안 나가지고. 아무튼간 x는 0보다 크다는 안전장치를 걸게요, 그냥.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른데 밑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울게요. x가 자, 통일 한번 시켜볼게요. 두 놈을 통일시키려면 x가 얼마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3이면 되죠.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요 밑이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쵸? 지수가 똑같고 밑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돼도 된다. 좋아.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안전장치 걸게요. 알겠죠? 아마 책에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을까, 내가? 자, 그 다음에 밑이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x는 마삼이다. 그러면 밑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 지수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뭐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얘가 뭐여도 돼요? 0이어도 되죠. 그쵸? 그래서 x가 얼마면 된다? 그렇지. 1이면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안전장치가 없으면요. 뭘 고려한다고요? 그렇지. 요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다른 말로 x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11인 경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 x가 마이너스 11일 때 이런 안전자치가 없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2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2제곱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가 요 12번을 곱하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두 놈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1이 또 답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치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한번 줍니다. 출제자가. 그러면 요거까지는 고려하지 말자. 그럼 너네 너무 치사하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문제에다가 안전장치를 걸어주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왼쪽 문제로 돼 있어요. 요거 만들 때 선생님이 잠깐 졸았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문제.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지수 방정식을 풀어라. 자, 안전장치에 일단 걸려 있습니다. x가 0보다 커. x가 음수인 경우는 고려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걸려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슬쩍 보니까 일단 지수가 달라요. 그쵸? 지수 다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밑은 똑같네요. 그쵸? 그럼 밑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이 이 지수가 이렇게 똑같아주면 그러면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지수가 일단 같을 조건을 한번 써보면 3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녀석 넘겨주시면 x가 될 것이고 이 녀석 넘겨주시면 2가 되겠네요. 바로 x가 2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지수가 혹시라도 다른 상태를 유지한다. 지수가 다른 상태를 유지해도 이 x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러면 두 등식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이에요. 됐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지수 자리가 뭐든 상관이 없죠. 왜? 1은 몇 번을 곱하든 1. 1의 실수 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도 된다. 그렇지. 1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수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지수함수의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지수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지수 자리에 x가 있어서 그 x를 구하는 방정식. 그게 바로 지수 방정식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1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자리를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자리에 x가 있기만 하면 얘는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없어도 그래도 얘는 지수 방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 안에 지수함수의 형태가 없어도. 됐죠? 그래서 x가 1인 경우도 고려를 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x가 뭐인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너무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진 않네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럼 한 번만 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요. 자, 좌변은 일단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대시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네요. 아,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 안전장치가 없어도 여러분들 이 근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것까지 고려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역시 안전장치를 보통 넣어줍니다.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시환을 이용한 지수방정식 필수의 이제 11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지수방정식이 있다. 자, 그런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이 x승 이 녀석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싶네요. 그쵸? 그럼 치환을 하면 됩니다.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범위만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귀염둥이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했더니 되네요. 발일은 발, 둘 다 뿅뿅 마마. 자, 그러면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는 8이에요. 그리고 아까 자체 범위 여기에 다 걸리죠. 그쵸? 다 괜찮은 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벳다라고 했는데 요거 1이고 요거 8이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에서 말하는 이 근이라는 개념은 x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t를 구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럼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얘를 이 x승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럼 따라서 여기서 바로 암산하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요놈 때문에 0 될 수 있고요. 요놈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3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알파랑 베타 구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두 근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근거 계수의 관계를 써야죠. 그게 여기 있을까? 여기 있겠죠? 밑에 유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연습을 좀 할게요. 아니, 인수분해가 되면 여러분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가 되는데 왜 그걸 연습하고 있어? 어차피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자마자 이제 또 치환하고 싶잖아요. 그쵸? 치환할게요. 요 녀석을 뭐라고? t라고. 얘는 통째로 치환을 해야죠. 그쵸?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으니까 요 녀석을 통째로 치환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를 주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럼 자체 범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치환을 했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체 범위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t라고 했을 때 요 귀여운 친구 요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 자체가 2t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녀석 먼저 쓰자.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였는데 요거 마이너스 1하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5.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구구단을 외자. 1은 1. 5일은 5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면 3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마3이 나와야 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면 t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2분의 5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환을 했을 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걸리죠. 그래서 가능한 한 놈이 누구다? 2분의 5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요? 얘야? 왜 하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아니지. 이건 t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근이라는 것은 무슨 값이다? x값이다. 다시 x값으로 돌려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t 대신에 진짜 x에 관한 식, 이 녀석을 조심스럽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푸냐? 이거 다시 치환해야 돼요. 이 x승을 뭐라고 치환해? k라고 치환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알아서 자동으로 k분의 1이 될 것이고요. k 플러스 k분의 1은 얼마다? 자, 2분의 5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요 k 자리에다가 그냥 2를 넣거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 정도는 그냥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k가 2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끝난 게 아니야.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또는 2가 되려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근의 합 구하라고 있으니까 두 놈을 더해서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눈썰미가 없어서 얘가 되는 값이 2 또는 2 또는 2분의 1인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양변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그렇지. 2k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2k의 제곱 2k 곱하면 5k가 되는데 넘어가면서 5k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2k 곱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2차 방정식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들 근이 2 또는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무튼 그는 얘네들이 아니라 x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걸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유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 밑에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예제 12번 12번 문제를 보니까 방정식을 또 하나 줬습니다. 근데 조금 그래 여기에 k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이네요.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 그놈의 합이 3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보자마자 치환하고 싶죠? 이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t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9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K를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죠. K 일단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의 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게 두 실근의 합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두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얼마다? 그렇지, 3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두 실근의 합은 18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x값이거든.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방정식은 역시 t에 관한 식이잖아요. t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을 한 번 더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은 이건 t의 값이잖아. 그치? t라는 놈은 3의 x제곱, 3의 x승이었기 때문에 두근 자체를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왜냐하면 x값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t의 값은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다. 요렇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세팅을 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 이렇게 두 놈을 더한 것이 18이라는 얘기고요. 그쵸? 요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녀석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 이렇게 두 놈을 곱할 텐데 그것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고 줬어요? 3이라고 줬으니까 이 녀석이 27이 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27이 뭔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하면 돼? K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얼마다? 그렇지, 27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상수 K는 27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유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13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지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A를 모르는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네요.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돼 있네.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치환을 해야겠죠? 치환은 2x승, 이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제곱은 이 녀석은 2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다 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요, t가 서로 다른 두 개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t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x승을 여러분들이 t라고 치환을 했잖아. 얘를 재빨리 x축 그리고 t축 이렇게 t축 만들어 주시면 함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x와 t의 관계가 1대1이거든. 그러니까 t의 값이 두 개가 있어야 x값도 두 개가 나오죠. 그에 해당되는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x가 두 개가 되려면 t의 값도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2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재빨리 4분의 t라는 짝수 판별식을 써보자고. 그러면 2 버리시고 남는 게 마이너스 1인데 그놈을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만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a. 그놈이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답을 슬쩍 보면 틀린다고. 뭐지? 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판별식을 잘못했나? 하고 판별식을 막 계산을 다시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풀이에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반드시 치환을 하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이런 자취범위 지수함수에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대.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5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은 근으로 인정할 수 없잖아. 그치? 끊게 버리고 나면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으니까 근을 하나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t가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2차 방정식의 활용, 그 단원에서 있었던 근의 분리 또는 근의 부호를 좀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근의 분리와 근의 부호를 정확히 이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지만 보통 학생들은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근의 분리로 그냥 여러분들도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근의 분리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재빨리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축이 1이네요 얘는. 그치? 얘는 축이 1이니까 그래프를 조금 유연하게 그릴 수 있어요. 축이 있으니까 그냥 축을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무슨 축이랑 만나서 t축이랑 만나서 생기는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를 세팅을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구를 함수로 해석을 해서 기준이 되는
뭐까지 0까지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의 위치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걸 보면서 귀찮지만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죠. 고등수학 상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뭘 따져야 될까요? 함을 따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따져야 되냐면 축을 따져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판이라는 걸 따져야 돼요. 함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부호를 말합니다. 함수값의 부호. 그냥 앞글자만 따서 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축의 방정식을 얘기해요. 앞글자만 따서 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판별식은 그냥 알죠. 판은 판별식이겠지 뭐. 이렇게 함수값의 부호, 축의 방정식, 그리고 판별식 요 세 개를 모조리 다 따지고 모조리 다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의 부호는 어떻게 따져요, 선생님? 0!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지금 우리 눈에 뭘로 보이니? 양수로 보이죠? 그래서 이걸 따져주셔야 돼요. 선생님, 알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파가 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알파를 어차피 집어넣어봤자 0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의미가 있는 함수값의 부호가 의미가 있는 그런 놈들, 즉 기준이 되는 놈들만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어서 플러스다 해서 함수값의 부호는 여기다가 0을 쿡 집어넣는 거야. 난 지금 얘를 그리고 있거든. 그럼 0 쿡쿡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요. 그놈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첫 번째 결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아까 t는 1이다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이 1이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축의 방정식이 1이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별식. 아무튼간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마이너스 1보다 크다까지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모조리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a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a의 완전한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아니죠. 그쵸? 한없이 큰 게 아니라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찐 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왼쪽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다른 풀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풀이가 있어요.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일단 똑같아. 얘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t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a는 안 넘겨요. 이것도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인데 미지수가 상수항 쪽에만 있을 때 그 녀석 빼고 나머지 다 넘깁니다. 이 상태에서 뭘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 녀석을 함수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처럼 함축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냥 편하게 그려줍니다.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꼭지점의 좌표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보지 말고 어디만 보래?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0에다가 빵꾸를 뚝 뚫어주시고 요만큼만 보겠다는 그런 뜻이야. 요만큼만. 됐죠? 0에 빵꾸 뚫어주시고 이만큼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만 더 그리면 되냐면 y는 a라는 상수함수만 더 그리면 되는데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근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나는 빨간색만 볼 거니까 그쵸? 근을 한 개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경계 1을 집어넣는 함수값 1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은 뚫려있긴 하지만 일단 경계니까 구해주시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y는 a라는 놈이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일단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연필을 내려놓고 대책임질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이랑 a랑 같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같으면 근은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식은 아니기 때문에 같으면 안 돼요. 이걸 따지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0일 수 있는지 따져보니까 여기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빵꾸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한 근밖에 안 갔겠죠. 0보다 큰 쪽에서는. 됐지?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를 좀 더 멋지게 구할 수가 있다. 함축판을 쓰지 않더라도. 됐죠? 보통 여러분들 함축판은 고등수학 상에서 엄청나게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수원까지 와서 굳이 다루지 않거든? 그치? 웬만하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근의 분리를 출제하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미지수가 상수항 쪽에 일반적으로 상수항 쪽에만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이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나중에 수투에서 이거 엄청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 스킬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왜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선생님이 오른쪽 문제는 완전히 두 번째 풀이 함축판 안 쓰고 두 번째 풀이로 그냥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다.
근데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항 쪽에만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이 방법을 좀 쓸게요. K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넘길 거야. 그쵸? 나머지를 다 넘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당연히 치환을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그치? T는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의 실수가 되도록이니까 문제에서 더 디테일한 범위를 준 거예요. 단지 0보다 크다 해서 그치지 말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0보다 큰데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근은 x값이라니까. 이 x값이 0보다 크다는 더 디테일한 범위를 줬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 이 전체는 1보다 커요. 그쵸? 그래서 t가 1보다 크다는 더 디테일한 범위를 줬다. 이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의 실수가 된다. 치환한 t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범위까지 구해놨고요. 요 k만 놔두고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18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326.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요렇게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렇지.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 귀염둥이 함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 꼭지점이니까 꼭지점 뚜루루뚜뚜 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얼마야? 3. 그럼 3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3, 6, 18 이렇게 둘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요거? 그렇죠.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만 보래요? 1보다 큰 쪽만 보랬으니까 1에다가 시원하게 빵꾸를 뚫어주시고, 그쵸? 1보다 큰 쪽 여기만 보겠다는 그런 고귀하신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누구만 더 그으면 돼? 그렇지. y는 k만 더 그어주시면 되겠죠. y는 k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y는 k가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1을 집어넣은 함수값 한번 구해보니까 툭툭 집어넣어서 얼마? 5. 이렇게. 그러면 k는 일단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겠죠? 그래서 5보다는 k가 크고 뭐보다는 작다. 9보다 작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k가 뭐가 된다면? 9가 된다면 이걸 따지라고 했잖아. k가 9가 되면 이렇게 만나긴 만나지만 한 점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만약에 k가 5가 되면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양의 실근은. 따라서 k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문제에서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6, 7, 8 몇 개? 그렇지. 3개.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3개. 이렇게. 됐죠? 가장 어려웠던 테마 같아요. 필수예제 13번 가장 어려웠던 테마고 밑에 유제도 여러분들 문제 꼼꼼히 읽고 0보다 큰지 1보다 큰지 이런 것 좀 잘 따져서 미지수가 상수항 쪽에만 있으면 이런 방법도 써서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14번 14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부등식입니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똑같고 여러분들이 밑이 착할 때와 밑이 나쁠 때만 조금만 조심하면 여러분들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 문제 보니까 3, 3 똑같아요. 3, 3. 그쵸? 그럼 밑이 똑같으면 누구끼리 비교를 한다? 그렇지.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를 한다. 그러면 밑이 착한지 나쁜지를 봐야 되는데 밑이 착하니까 부등호 그대로 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넘기시면 x만 남고 넘기시면 1만 남으니까 아주 빠르게 x는 1보다 크다라는 정보에 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또 밑이 똑같아요. 이렇게 밑이 똑같으니까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밑이 뭐하니까? 나쁘니까 부등호가 반대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슉 넘기면 x가 될 것이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넘기시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는 귀여운 부등식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밑이 달라. 밑을 통일시키고 싶나요? 통일시키세요. 3의 마이너스 1승. 아가리 그대로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요 9의 x승도 여러분들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수는 2x로 바뀌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루트 3. 요런 거 여러분들 빨리빨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3루트 3. 그수 루트 그수. 어떤 수 루트 어떤 수. 요런 게 나오면 그놈을 재빨리 3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2분의 3승으로 빨리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고 났더니만 밑이 3으로 다 똑같네요. 그러면 지수끼리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밑이 착한 상태니까 그대로 부등호를 그대로 벌려주시면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또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대로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빨리 x의 범위를 또 찾아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을 보니까 4번 밑이 2분의 1, 밑이 8, 밑이 4분의 1. 신의 마음대로죠. 그쵸? 그래서 밑이 2분의 1로 다 통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건 가만히 냅두면 되시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을 강제로 뒤집은 다음에 3승해주면 되고요. 이 친구는 2분의 1승으로 바꾸면서 지수 자리를 이렇게 2x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는 놈들만 한번 비교를 해서 써주면 되고요. x 플러스 1 써주시고 마이너스 1 써주시고 자 2x를 이렇게 쓸 건데 밑이 착해요 나빠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나쁘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다 이렇게 돌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 이렇게 슉 넘기니까 x는 마사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로 나눠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를 그대로 4번의 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왼쪽 문제 아주 깔끔하게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 간단한 지수부등식이었어요. 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또 눈에 익숙하잖니? 좀 이상한 화살표가 있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 눈에 익숙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똑같아. 뭐 부등식을 풀든 방정식을 풀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자마자 치환이죠. 이렇게 치환을 할 거야. 이 녀석을 t로 당연히 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대로 예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매자 4, 2, 8 둘 다 마마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암산할게요. 요 부등식의 경계는 2와 4가 될 것이고요. 2와 4를 널찌감치 써준 다음에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작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이에다가 그대로 t를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놓고 얘를 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부등식, 즉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t를 원래대로 그대로 돌려치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얘를 2의 1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밑이 착하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1번의 답을 얻어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도 똑같이 이 녀석을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 그놈은 0보다 작다. 기동하는 마음으로 구구단을 매자 8, 2, 16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이 마 2와 8이니까 마 2 아가리 그대로 벌리시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t가 가지는 자체 범위가 있잖아. 그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0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t의 부등호를 t의 부등식을 정확히 해석한 거다. 하지만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환원시키면 2의 x승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의 3승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녀석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2의 x승은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하고 밑이 착하니까 그대로 x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깔끔한 한쪽 방향 부등식을 답으로 낼 수 있습니다. 됐죠? 부등식 너무 쉽죠? 앞에서 13번, 필수예제 13번 하다가 이해하니까 너무 쉬워요. 됐죠? 이렇게 밑에 있는 유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예제 15번. 벌써 15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또 풀라고 했는데 x가 똑같아요. 이렇게 밑이 똑같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x를 몰라.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선생님 이러면 되잖아요. 3x-2가요. x 플러스 4랑 비교해서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 못하지. 왜요? 밑이 똑같은데? 이 x가 착한 밑인지 나쁜 밑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고 싶으면 반드시 뒤에다가 착한 밑이다. 이걸 써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3x-2라는 놈이 x 플러스 4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밑이 어떻다? 그렇지. 나쁘다. 이렇게.
당연히 안전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문제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놨어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x가 1일 때는 안 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같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때도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같다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은 1이다가 되죠? 그래서 부등호가 성립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일 때는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x가 1이면 지수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지수 부등식이라는 말도 없잖아. 설령 지수 부등식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부등식의 정의는 이 지수 자리에 x가 있을 때 이런 부등식을 푸세요. 그게 바로 지수 부등식이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됐죠?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건다? 정말 할 일이 없네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걸 따질 바에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한 문제 더 만드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좋아요.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 그대로 넘기니까 2x가 될 것이고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기니까 6이 되겠죠? x를 뭘로 나눠주니까 2로 나눠주니까 x는 3보다 뭐하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1보다도 커야 돼요.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보자. 얘는 얘랑 똑같아요. 근데 부등호만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었던 상태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x가 3보다 크면서 동시에 0과 1 사이가 돼야 되면 두 놈의 공통부분. 두 놈의 공통부분 누구야? 얘죠. 그래서 얘가 답이겠네요. 그럼 선생님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됩니까?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를 찍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제출하면 맞겠죠? 정확히 이렇게 제출하면 맞습니다. 이것 또는 이거죠. 그쵸? 이거일 때도 부등식은 성립하고 이거일 때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여기에 이제 쉼표는 보통 대부분 그리고의 의미를 가져요. 수학에서는. 하지만 부등식의 해를 구했을 때 이 쉼표는 또는으로 씁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 글쎄. 왜 그랬을까? 처음에 왜 그랬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 일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 필수예제 16번 16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테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젠장 빌어먹을 미지수, 이 미지수 때문에 부등식을 똑바로 못 풀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미지수가 이렇게 어디에만 있으니까 상수항 쪽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스킬, 앞에서 필수예제 13번 했을 때 썼던 그 멋진 스킬을 여기다가도 그대로 한번 쓸게요. 일단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여러분들 보자마자 치환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지수법칙 4t 플러스 k는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한번 찾아줘야 돼요. 선생님, 그냥 얘 2차 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나요? 물론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떠 있지 않아도 성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0이 여기 있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바라볼 때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에서 함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얘보다 위에 있다, 즉 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별식만 써서는 안 돼. 하지만 이 문제는 판별식만 써도 답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축이 결정이 돼버려서 그래. 이 축이 결정이 돼버려서 사실 판별식만 써도 웬만한 답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답을 낸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인데 잘했어, 판별식만 썼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다 따졌는지를 일단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만 쓰고 답을 냈을 때는 감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K만 납두고 나머지를 넘기는 게 정말 짱이에요. K만 납두고 나머지를 넘기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한번 정리가 될 것이고요. 럭셔리하게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함수는요, 모르는 게 없는 최고차항의 마이너스인 이차함수니까 요렇게럼 생겼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요거거든. 도로로 띠띠 마이너스 2분의 b를 쓰니까 그대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2를 그대로 집어넣은 함수값 한번 구해볼까요? 툭툭 마이너스 4, 8. 그래서 4가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다 보지 말고 어디만 보래요? t가 0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0에서 그대로 빵꾸를 뚫어주시고 이쪽만 요렇게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됐니? 이렇게 함수를 구하긴 했는데 y는 k라는 놈이 얘보다 어떠면 된대요? 위에 있다, 즉 크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y는 k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k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4보다 완전히 커야겠죠. 같으면 안 됩니다. 같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4보다 k가 크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버려서 아까 판별식을 써서 한 답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우연의 일치고요. 만약에 판별식을 쓴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했다면 그건 맞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현명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투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수투에서 거의 이것만 다뤄요. 이것만.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면 미적분에서도 얘만 나와요. 난 감히 그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뿅! 오른쪽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숑.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k만 납두고 나머지 넘길 거야. 그리고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서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열심히 y는 y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꼭지점 또로로 또 마이너스 2분의 b를 그대로 써주니까 마이너스 계산이 약간 거시기 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아이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치환을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자체 범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0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0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야, 여기만 보래요. 여기만. 아주 귀여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안 보는 거야. 이제 누구만 더 그리면 돼요? y는 k만 더 그리면 되는데 그 y는 k가 요 색칠된 요 놈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y는 k가. 됐나요? 그럼 누굴 집어넣은 함수값? 그렇지.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요게 6이 걸라? 그러면 k라는 놈과 6이라는 놈 비교했을 때 k가 6보다 더 크면 되네요. 그쵸? 크면 되네요. 따라서 k는 6보다 크다를 일단 써주고 잠깐 또 펜을 내려놓는 거죠. 아, 저게 뚫려있네 진짜. 그러면 혹시 k가 6일 수 있나? 하면서 k가 6인 곳을 한번 샥 그려주는 거야. 그래도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얘보다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어?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여기가 뚫려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 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y는 k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k가 뭐여도 돼. 그렇지. 6이어도 된다. 이게 바로 k의 완벽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밑에는 유제 풀면서 지수함수 완전하게 개박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했어요.